그래서 오늘은 국가 황국에 대해서 국가와 소유권,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국가가 여기 있는데 이 국가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국가라는 그곳에서, 이를테면 우리 지금 한반도란 이곳에 남쪽 남한도, 여기서 이제 대통령도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국가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예전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예전에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이런 대통령이란 단어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시대에 스마트폰도 없었고 다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이루어가는 이 모든 그 방법들, 그리고 그 용어들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찾으면,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찾으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는 무엇이다, 장관은 무엇이다, 사회복지는 무엇이다,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수많은 법률들, 복지에 관한 법률들, 그 다음에 한 국가가 사용하는 돈의 총량, 물론 세금을 통해서 그 돈이 모였겠죠. 세금도 있고, 한 국가라는 어떤 국가기관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데, 그 돈은 세금으로 거둘 수 있고, 그 세금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득세, 그 단어들은 모르면 그냥 찾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은 하늘께서 하늘에서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전부 다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또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새로운 국가의 틀에 만든 어떤 법령을 제조하는 라고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법령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국가는,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태국으로 또는 미국, 캐나다로 가는 데에는 그냥 거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합당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그것이 돈이 되었던, 어떤 자격 요건이 되었던,
그런 것이 갖추어질 때 그 나라들로 가서 1년이 되었던 그 이민하고자 하는, 이민이든 이주든 그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어떤 법령을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지금 현재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제약도 따르고 또한 동시에 권리도 따른다. 인간은 그 영토에서 어떤 땅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육지 안에서 섬도 뭐 상관없지만 바다든 섬이든 그 국가가 관리하는, 소유하고 있는 테두리 범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복지라는 것,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예전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복지라는 것에 상응하는 어떤 뭐 왕들이, 귀족들이 뭐 자선을 베푼다든가 백성들, 국민들, 그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그 왕이나 귀족들이 관리하는 그 영토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농사꾼들을 위해, 농민이든 뭐든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앞으로는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안보라고도 하는, 또는 국제정세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치를 느끼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장황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어들은 결국 누군가 만든 것이고, 한 사람이 만들었던, 여러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몰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는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이치와 원리, 그 뿌리의 에너지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자기 주관을 말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유튜브는 아주 많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도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은 지금 현재 그 국가마다 여러가지 정치 견해들이 다르고, 정치의 입장이나 노선도 다르고, 또 여러가지 방향성이 사람들의 그 무리 당들에 의해서도 많이 다르고 그렇게 됩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얘기가 좀 산만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가 없네요. 정치는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여러가지 재원들, 에너지, 화석 연료, 이런 여러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 관리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끔 하는 행동이 정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국내 정치 정세가 다르고, 중국, 또 홍콩은 중국의 하나의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라는 아니지만,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스페인, 유럽들 여러가지 나라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2017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금 현재 2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극락회라는 이곳에서 말하는 복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가 무엇일까? 왜 부자와 가난은 계속 존재하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빈부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입시 문제도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교육으로 인한 또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런 식으로 빈부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서민들의 생계는 점점 힘이 들거나 어렵고, 반대로 좋은 직장에 가면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불국토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필리핀은 이제 천주교, 태국은 불교가 거의 국교, 저도 잘 모릅니다. 국교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불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교 나라일지라도 역시 여전히 똑같은 문제, 빈부의 차이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한국 내에서 돈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유통이 되고 있고, 돈이 만들어져서 소통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아주 잘 법니다. 대기업까지 만들어서 아주 잘 벌고 있고, 한번 대기업이 되면 그 힘과 그 파급력으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난해지면 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가지 이유로 몸에 문제, 질병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근원적으로 사람들이 복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일반적인 생계는 유지가 되는, 굶주리지 않는 그러한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에 땅에 어떤 소유권이 없었다면, 땅이 원시 시대에 태어나서 거기가 마침 기후도 온난하고 겨울도 없고 추워서 죽을 염려도 없고, 그리고 1년 내내 야생에서 자라는 열매들, 나무 열매들이 있어서 굶주릴 그 걱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생존하는 것에 필요한 복지가 사실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었는데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전 단계가 있었겠죠. 생기면서 소유권이, 이제 공산주의 나라는 소유권이 없지만 땅에 대한 소유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부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국가가 생김으로 해서, 소유권이 생김으로 해서, 소유권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동물도 영역을 소유하고는 있겠지만, 영역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식물의 삶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생김으로 해서 소유권이 생기고, 그 소유권이 생김으로 해서 땅을 소유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빈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내가 어떤 생산 시설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또 차이가 또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소유까지는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이 인간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충분히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적합한 주거시설, 그 다음에 수렵채집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서로가 사랑을 한다면 공동구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공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땅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공간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래 주어진 건데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현대인은 직장을 가져야 되거나 또는 자영업을 가져야 되거나 또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현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소유권도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어떤 사실관계가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능력을 가져서 정말 사업도 잘하고 직업도 잘 가지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적인 어떤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쉽게 말하면 그 돈을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해서 다시 이 경제를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애초에 가져야만 했던 그 돈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사업시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을 할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선심하듯이 하는 선심이 아니라, 선심 쓰듯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 가져야 할 것들이 지금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저성장이고 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게 되는지, 돈은 왜 자꾸 돈이 잘 벌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서 사용해야 되는 그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그 누리고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돈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당연히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당이란 곳에서는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 액수는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약간의 그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소유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앞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벗어나 있는 그런 한 단계 다른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누구나 태어나는 그 즉시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어떠한 걱정도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하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일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 누릴 수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주든 뭔가를 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 이 개념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걸 앞으로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앞서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하는 자선의, 나약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의 복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대부분 복지는 그런 뜻으로 통용이 됩니다. 나보다 열악하고 열등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는 그냥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복지라는 말 쓰지만, 사회복지라는 말 쓰지만, 실상은 인간은 누구나 어떤 권리와 이 지구라는 곳에서 마시고 먹고 잠자고 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잠을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아기도 낳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미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돈이든 뭐든 일정 부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전체 이 사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 그리고 입시 경제나 모든 사회적인 현대 문명의 폐악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극락복지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